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라디오 이슈와 비플 오나라 전해드렸었지만 이제 바뀌었죠. 아직도 혹시 바뀐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있는 뉴스인데요. 예의와 배려라는 뜻의 속어이긴 합니다. 4가지 뉴스를 저희가 아주 예의 있게 또 배려를 가득한 마음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제 우측에 있더니 오늘은 왜 좌측으로 가시나요? 네. 어떤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저희가 좀 새롭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 누르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일하시다가 바쁠 땐 눈 보기 어렵잖아요. 귀로 맞습니다. 정말 아주 핵심 뉴스들 잘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가지 있는 뉴스 중에 첫 번째 1가지. 청와대를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네. 문 대통령 오전 10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요. 오후에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온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면담하는 일정 소화하고요. 6시에 청와대 직원들과의 인사를 끝으로 걸어서 청와대를 나올 예정입니다. 네, 풍경이 좀 특이해요. 사실은 탄핵과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대통령 파면 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3월에 선거가 치러졌고 5월에 또 취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취임식 때 항상 이렇게 코트를 입은 모습 이런 장면이었다면 오늘은 또 어떨지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퇴임 때까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대통령, 역대 가장 높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연설을 하셨나요? 네, 문 대통령 연설에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네. 했고요. 이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뭐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말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마음 같기도 해요. 정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것들은 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걸어서 퇴근해서 일단은 그 장면도 좀 독특합니다. 이게 네. 정상들은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올라갔을 때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내려서 걸어서 또 휴전선을 넘기도 했고 뭐 도보다리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걸어서 퇴근 이 장면도 참 특이하긴 합니다. 일단 그렇게 퇴근하시고 나면 청와대는 이제 개방되나요? 네, 맞습니다. 차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청와대 개방은 정확히 내일부터 개방이 됩니다. 네. 먼저 그 청와대와 청와대 뒤편 북악산 등산로가 내일부터 전면 개방되고요. 네. 청와대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서 녹지원, 상춘제 등 청와대 경내 전역이 개방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네. 내부 개방은 시설 내부 물품 정리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청와대가 아니죠. 자,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의 이전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건물은 꽁꽁 잠가놓고 있다는 것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경내 곳곳은 또 내일부터 네.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알려주셨네요. 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안 가본 곳에 대한 호기심도 많을 것 같고 예약도 많이 밀리고 있나요? 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4월 30일 0시 기준으로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자가 112만 4,372명 이렇게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4월 30일 기준인데 오늘이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들었겠네요. 네, 계속해서 누적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개방 첫날인 내일 관람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고요. 네. 11일부터 21일에는 관람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자, 입장료는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네,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국민의 공간이라고 하니까요. 자, 주말 동안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 말씀드릴 텐데 저는 약간 이제 시대가 저문다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달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네.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조 한류 배우 강수연 씨 안타깝게 별세하셨어요. 네, 지난 5일 어린이날이었죠.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흘째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중환자실에서 받다가 지난 토요일 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 활동을 했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에서 혹은 TV 브라운관에서 이분을 뵀던 기억이 나요. 수상 이력도 화려하고 그죠? 네. 고 강수연 배우는 1969년 아역 배우로 연예계 데뷔를 했고요. 네.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주연상 받았고요. 네. 1989년엔 비구니 연기를 위해 삭발을 감행했던 임 감독의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자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저처럼 이제 비교적 이제 어린 친구들은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로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적 어리시군요. 네. 네. 사실 이분의 미담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마꾼 역할을 했던 그 사극에서 그 가마꾼 뭐랄까요 단역 배우죠. 그분들한테 봉투에 또 일금을 넣어서 격려를 해주거나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굉장히 크게 피해와 파손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흔쾌히 수리비를 주거나 본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항상 좋은 분들은 또 세상이 빨리 데려가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 얘기도 있고 이분이 또 부산국제영화제도 책임지고 계셨잖아요. 네,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출범 초기부터 심사위원과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2015년부터는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연상호 감독 부산행을 연출했던 그렇죠.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SF 영화 정의의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9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정의란 작품이 이제 고인의 유작이 됐습니다. 네, 자, 고 강수연 배우의 명복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고요. 오는 11일 연결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팬분들,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자, 이 작품을 쓴 김지하 시인도 역시 별세하셨어요. 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향년 8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네. 시인이 최근 1년여 동안 암투병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분은 사실은 저항신이었습니다. 물론 뭐 또 중간에 어떤 그 분신 정국을 비판하면서 또 공격을 받기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항신으로 기억되는 게 가장 많이 이분을 기억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 당시 사회 현실을 풍자한 오적 발표를 하고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1982년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집을 발표하면서 이 당시에 저항시인으로 이름을 떨쳤죠. 네. 근데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991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어진 학생과 청년들의 분신을 질타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고요. 네. 2012년 대선에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변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예, 토지의 작가 박경리 님의 사위이시기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추모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김 시인의 대표작인 타는 목마름 이걸 올렸습니다. 네. 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우리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인의 시와 생각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추모했습니다. 예. 다 인사청문회 얘기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뭐가 진행되는지 모를 정도로 좀 파행도 되고 정해도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4일에 열릴 계획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진행하다가 지금은 정회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또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명도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뭐 보도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안이 좀 많이 다뤄지고 있죠? 네, 정말 민주당이 맹공을 펼칠 예정이었고 또 네. 맹공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딸의 스펙 논란을 비롯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그리고 검언 유착 등에 대해 맹공을 펼칠 계획이었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이해 충돌, 위장 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 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며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양이원영 의원이
딸의 논문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 이런 한동훈을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가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도 한마디 했을까요? 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원 회의에서 소통령 소리까지 나오니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은가? 역대 대통령의 소통령 역사를 보면 다 감옥에 갔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었다. 자료를 공개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맹렬하게 퍼부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저는 참 블랙홀 같습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어떤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마치 그 거울로 서로 반사하듯이 가는 답답함인데 앞서 인터뷰에서도 여쭤봤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반박을 강하게 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은 어제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의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은 없고 또 사용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앞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했습니다만 편법과 불법의 사이에서 국민들은 참 답답한 법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행을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또 포부를 밝혔다고요? 네,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청문회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말하는 시간보다 네. 여야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네. 네, 새로운 모습이에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물론 또 보여주기식 질타도 비판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뭔가 질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혹은 반응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혹은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일컫는 이 수사기소 분리법안 이후에 출범할 한국형 FBI, KFBI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네. 지금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계속 좀 요 뉴스는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4가지 있는 뉴스에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네. 계속 추적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4가지입니다. 올 초에 그 스포츠 이벤트 참 많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다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올 초에 앵커님과 정리해드렸던 올 한 해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중국 항저우 하계 아시안 게임이 네. 연기가 됐습니다. 아시안 게임 연기가 됐어요? 네, 네.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6일 아시안 올림픽 평의회 사무총장이 이 19회 아시안 게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전염병 2단계로도 완화가 되고 있고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해제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상황은 다른가 봐요. 네, 중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뒤늦게 확산하고 있어서 초비상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짓는 10월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 항저우란 도시가 상하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상하이가 현재 인구 2,500만 명을 대상으로 도심 전체를 봉쇄하는 고강도 방역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주 강도 높은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자, 하계 아시안 게임인데 이걸 겨울에 열면 동계일 수도 없고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로선 1년 뒤 2023년에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약간 도쿄올림픽처럼 될 가능성이 높군요. 예. 네, 새롭게 준비한 4가지 있는 뉴스 오늘도 아주 알찬 4가지 뉴스 감사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